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40%에 못 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내 한 조선사가 한 번에 2만 3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먼저 알아보죠. 박보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의 태풍 소식까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장마 전선과 북상하는 태풍 제5호 다나스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양은 경남 내륙 지역이 50에서 1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이 내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14개 시군 등 경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됐고요. 경남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살펴보시면 오늘 제주도를 거쳐 내일 남부지방을 지나 모레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3도, 창원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6도, 양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1도, 진주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7도, 거창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고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장마 선상에 태풍이 더해져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경남 지역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 태풍도 북상 중입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나 붕괴 사고, 미리 막을 방법은 없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동현 아나운서입니다.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해안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주민은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는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건물 등에서는 모래주머니와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공사장 주변 배수로와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하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특보가 발령되면 건물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 누출 피해를 막기 위해 밸브를 잠그고 집안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외출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등 고압전선 근처 접근은 피해야 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만큼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환기를 시킨 후 가스와 전기 차단기를 내렸는지 확인하고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호우와 함께 강풍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를 줄여 방어 운전하고 낙하물 위험이 많은 공사장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동현입니다. 올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은 10명 중 4명도 안 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일도 많아져서 특성화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내 지자체와 교육당국 그리고 기업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업계 특성화고교인 사천여고는 올해 졸업생 87명 가운데 14명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엔 9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3명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경남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합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지난 2016년 67.4%에서 올해 3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졸업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했던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현장 실습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제도의 변경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또 블라인드 채용이 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특성화고 출신이 불이익을 받은 데다 이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천시가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지역 기업과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과 카이트랙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는 카이도 몇 년 동안 중단했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을 올해 들어서야 재개했습니다. 공공기관들 어떻게 하면 뚫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MOU 내지는 심지어는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매년 5천 명에 달하는 도내 직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기업의 협의체 구성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라며 생산자 협의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수확한 마늘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쌓아둔 겁니다.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시장 격리도 이뤄졌지만 마늘 양파 가격은 좀처럼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간 창녕군에서 경매된 대서종 마늘 상품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은 1,636원, 정부 수매가 2,3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최소 생산비 보전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지자체에선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수매 정책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소비 촉진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비가 좀 빠른 속도로 돼져야 소모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양파, 마늘을 정부에서 전량 수매해 폐기하고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생산 농민들은 생산자 협의회를 구성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산 면적 조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가격 문제까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생산 농민과 지역 농협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국내 한 조선소가 한 번에 2만 3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소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2만 3천 TEU급 컨테이너선인 MSC 미나입니다. 길이 386m, 폭 61m, 높이 33m로 축구장 4개 면적에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지난 2017년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받아 국내 조선소가 1년 2개월 만에 건조했습니다. 이번에 건조된 컨테이너선은 2만 3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한 줄로 세웠을 경우 145km로 거제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선박의 제호는 18,000 TEU급 컨테이너선과 비슷하지만 최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5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선박은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비한 탈항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만 3천 TEU급 컨테이너선을 이용할 경우 14,000 TEU급 컨테이너선보다 20% 정도 연료 절감 효과가 있어 아시아와 유럽을 왕복하면 15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d they are always supporting the owner
to build bigger and bigger ships to transport more and more cargo for us. So for us it's a very important milestone today because we have delivered here one of the biggest vessels in the world. 여기에 선사는 많은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15,000 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의 국내 수주량은 64척 중 30척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조선소가 세계 최대 규모의 23,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면서 다시 한번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소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인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경찰 야구단의 김태군 선수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과 NC 다이노스 복귀에 대한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8월에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 마지막 기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 뭐 군 복무를 하면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 기수라는 게 굉장히 슬픈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야구계에 있는 후배들은 그런 걸 못 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하고. 입대 후에 또 체중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세요. 네. 시합을 하면서 퓨처스 리그에서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퓨처스 리그라 해도 분명히 1군에 있는 코칭 스텝이나 야구 구단 관계자들은 그 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좀 타격적인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복귀하면 새로운 야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 이제 경기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이 첫 방문이신가요? 아닙니다. 6월 달에 휴가 났을 때 한 번 방문,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보니까. 뭐 소감이라기보다 뭐 예전 야구장에 비하면 여기는 거의 호텔급이죠. 다른 구장에 비해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데로 되게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면서 김태군 선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뭐 걱정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뭐 의지 형이 온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거나 제가 뭐 제 야구관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제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얼마만큼 또 팀에 또 잘 녹아들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군 등록 후에 FA 자격을 얻게 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계획도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죠. 뭐 제가 내일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제가 그 뒤에 시즌이 끝난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야구를 그렇게 좀 건방지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제대하면 무엇을 가장 가족들과 하고 싶던가요? 일단은 제가 와이프한테 빚이 있는 게 아직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예, 아기도 태어나고 그리고 제가 입대를 하면서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마음 한구석에 좀 빚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지금 6월 달부터 뭐 성적이 조금 안 좋아서 선수들도 힘들고 팬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한 시즌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있는 일이고요. 뭐 NC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팬분들이 같이 야구장에서 많이 와주셔야 선수들이 또 좋은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NC단에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해양 쓰레기 맞춤형 바다 대청소가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19 하동군 농업경영인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하동군 옥종면 옥천관에서 열립니다. 2019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 블루시티홀에서 개최됩니다.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오늘 저녁 8시 합천군 반마리오 광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제시가 청소년 일본 문화 교류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거제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특별 대책을 세우고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던 일본 야메시 청소년 문화교육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독도 탐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야메시와 자매 결연을 체결한 거제시는 2년에 한 번 20여 명의 청소년을 선정해 2박 3일 동안 문화교육을 위한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창원시가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해달라는 촉구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소재 강국인 일본과 독일 등은 재료 분야에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소재 분야에 대한 정부 R&D 연구 효율화와 산학 연관 협력을 주도할 독립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전국 10개 지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가운데 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총파업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파기 선언을 규탄하고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법 계약 시도 분쇄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집회에 이어 재벌 독과점 분쇄와 노동법 계약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신대구 부산고속도로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비싼 통행료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톨게이트 수납원을 돈벌이 기계로 착취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자고속도로라며 국민연금이 공공기관답게 민자고속도로 수납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창원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마산항 방제언덕에서 열릴 예정이던 창원 시민의 날 축하 콘서트를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7월 회의가 어제 진주 사옥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새 라디오 프로 지리산의 메아리에 대해서 아직은 등장인물이나 구성이 다소 산만하다면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소재 발굴과 구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진해 해군기지에서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발생한 헛줄 안전사고가 무리한 운용 때문이라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장 지휘자와 작업자가 6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헛줄에 이보다 더 강한 장력이 가해지도록 무리하게 운용한 결과 헛줄이 끊어졌으며 헛줄 성능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군은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함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방학기간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에게 점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억 6천만 원을 들여 도내 130여 개 공립유치원에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이동급식 형태로 점심을 제공한다며 방학 때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겨야 했던 워킹맘의 부담을 덜고 식중독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점심 서비스 제공이 여전히 힘든 253곳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인 가운데 BNK 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외 기계기구나 재고자산 등 동산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53억 원으로 1년간 61억 원이 증가해 5개 지역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권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